그럼 지금부터는 해양경찰 총경이 아닌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선택하셨던 선배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또 수많은 학과 중에서 해양경찰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아버지로부터 경찰 아니면 군이 되라고 하셔서 경찰을 선택을 했고, 이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양경찰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네. 가보니까 네. 졸업생도 없고, 제가 3기거든요. 그래서 졸업생도 없고, 졸업생이 없으니까 해양경찰에 이제 해양경찰학과 특채로 들어온 선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거 가능한가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좀 앞으로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좀 염려도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네. 이제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해양경찰학과 졸업생들이, 선후배들이 해양경찰에 들어와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고, 특히 본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게,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 생활했던 뭐 동기들, 선후배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의지도 되고 또 선의 경쟁도 하고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저희 학과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해사대학 내 문화나 생활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선배님께서 재학하실 당시 승선생활관 생활이나 실습, 수업 등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평택에서 부산으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동아리 이런 거를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해양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보자. 다른 데서도, 다른 대학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선택한 게 윈드서핑이었어요. 그래서 윈드서핑 제가 14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뭐 우리 아침에 구보 하잖아요. 근데 윈드서핑은 주말마다 태종대 일주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영도 일주를 했어요. 그래서 구보도 굉장히 훈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고, 롱비치에서 이제 훈련하다가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보드 타고 갔다 오고 이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윈드서핑 장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체력 키워야 된다는 명목으로 육상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힘을 막 이제 거기에 많이 쓰다가 바다에 나가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떠내려갔었어요. 그래가지고 5, 6도까지 떠내려가서 선배들이 구조해 오고, 막 옆에 대형 상선 지나가고 그거 지켜보고, 바로 옆에 상선 있으면 그 홀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96학번인데 99년도에 수상레저 안전법이 생겼어요. 해경에 들어와서 수상레저 안전 개장도 해보고 수상레저 업무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윈드서핑 하려면, 할 때도 원거리에 나가려면 신고도 하고 가야 되고, 항로 이런 데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전국 상황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바다에 떠내려간 윈드서핑 해양대학교 학생 구조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처럼 떠내려가는구나. 그런 걸 또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택분이신 걸로 아는데 평택이면 해경보다는 해군이 더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해군이 아니라 해양경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평택에 살았지만 평택이 이제 서평택 쪽은 바닷가인데 저는 거의 그 내륙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택이 항인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이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평택에서 왔다고 하니까 평택항 이러면서 다 아시는 거예요.
평택이 항이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타지에서 회사대학 생활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때 어려운 부분이 없으셨나요? 만약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평택에 그 동문들이 또 있었어요. 네. 소사벌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 때 10명이 평택에서 해양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동문 동기가 1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 제가 유일한 또 홍일점이었고, 그래서 그 동기들의 보살핌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서클 생활 하면서도 또 많이 챙겨주셨고, 1학년 때는 조금 잘 모르고 들어가서 힘들긴 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람이와 상담하고 싶다면 부산 백스코에서 7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7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아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 정보, 입학 정보, KMO에 관한 모든 정보 아람이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람회에서 만나요. 회사대학 학생이 되면 3학년 때 외부 선사로 실습을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처럼 해경을 꿈꾸는 학생에게도 이 실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회사대학 해양경찰학과를 졸업을 해서 졸업한 이후에 해양경찰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도움이 됐던 게 3학년 실습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학교 실습선을 탔고 2학기 때는 개인 실습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광석, 방탄선을 6개월 정도 타면서 호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을 탔는데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예. 그때 탔던 배가 18만 톤 300m짜리 상선이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 실습선만 타지 말고 개인 실습을 나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3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세상을 좀 경험을 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삼수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 너무 힘들었고 뭐 대학원 다니고 조교하면서 사실 막막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이 보낸 제가 그런 시간이 아니고 또 해양경찰만 근무하는 것보다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 이런 거 조교하면서 했던 거 대학원 다녔던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콘텐츠의 공식 엔딩 질문이죠. 송영주 청경님께 KMOU란? 해양대학교는 제가 이제 평택항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를 잘 몰랐는데 해양대학교에 가서 바다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해양경찰의 꿈을 키우고 또 이루게 해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근무한 데가 태안, 평택, 인천 이 정도거든요.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엄마랑 태아가 탯줄로 연결돼 있듯이 모교랑 나랑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계속 관심이 가고 궁금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박사학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후배들한테 강의도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그런 곳입니다.